자,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 손동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죠? 예, 뭐 저도 맛있는 게 오늘 많아서 조금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이 제품 안전에 대해서 생태계라는 개념을 접목하고 뭐 일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가 나눠졌습니다만은 조금 더 진전된 버전으로서 그 제품 안전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구로서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거고요. 향후 지금 이제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이 제품 안전 정책 포럼이 중요한 그 정책과 기술의 그 발상지가 돼야 되겠고, 굉장히 중요한 그 모태가 돼야 되겠다는 그 아이디어가 정립이 되면서 발전 계획까지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오늘 이 좋은 그 토론을 해주실 분들이 계셔서 아마 많은 의견이 집약될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드릴 내용들을 보면요, 뭐 필요성과 목적, 제품 안전 생태계 모형의 필요성, 그다음에 플랫폼 구축에 대한 것, 그다음에 플랫폼으로서 제품 안전 포럼과 그 포럼의 발전 방향,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필요성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이 아시는 거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품 안전 이제 인식의 변화인데, 제품 안전이 굉장히 사고도 증가하고 다양한 분야로 지금 그 관심을 모으고 있고, 소비자층의 안전 의식도 사실 그만큼 또 상승했고요. 정보통신 기술이 뭐 말은 ICT인데 뭐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으로, 어떻게 보면 뭐 바이오나 뭐 이런 제품들도 보면은 뭐 식품에 관계된 건 저희가 특별히 관계된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의료기기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이제 안전 의식이 중요해지고 거기에 따른 대응 방안이 중요해집니다. 정보 수집과 시장 감시 기능도 대체로 지금 커지고 있고요. 또 글로벌화에 의해서 국제적인 지금 일종의 그 표준, 국제적인 그 주류의 흐름에 또 너무 뒤처질 수 없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품 안전 환경의 다원화 복잡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전체 목표는 제품 전주기, 설계, 제조, 유통, 또 후에 경험하는 것까지 안전관리의 강화로 사고를 최소화한다라는 그런 정책을 모토로 삼고, 제품 안전 정책 변환이 조금 생태계라는 개념으로 돼야 되겠다 해서 주요 국가들의 제품 안전 생태계 비교 분석을 좀 했고요. 거기에 따른 시사점 도출로 저희가 답을 좀 도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제품 안전 생태계 플랫폼으로서 제품 안전 포럼에 대한 계획할 것이고요. 지금 그 아랫단의 그 박스를 보시면, 제품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플레이어들이, 그러니까 그 기업이나 소비자가 양대 축인데, 쓰는 사람들은 더 안전한 것을 원하고, 기업은 굉장히 사회적 책임과 여러 그 의식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이제 본인 측이 사용하지 않는 건 항상 약간의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무슨 이게 범죄적인 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정성이 부족한 부분에서 혹시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의 뭔가 감독, 규제 이런 것이 불가피하다,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 누군가 조정과 통제가 필요할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뭐 지금 시장 출시 전, 아까 우리 박경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그 시장 출시 전에 인증 이런 것도 사실은 정부나 어느 기구에서는 반드시 조금 할수록 좀 사고가 사전에 대처되는 그런 영역이죠. 그러니까 인증이란 단어도 우리 저희 앞자리에서 앞테이블에서도 조금 점심시간에도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뭐 인증이란 단어에 많은 상념이 생각거리가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우리나라 국가에서 저는 제품 안전에 대한 인증은 굉장히 지금 규제로서 어느 정도 그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잘못됐다, 오류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기업의 자격을 주는 뭐 인증 같은 거 이런 거는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원래 의도보다는 좀 불필요한 규제의 성격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 딜레마가 그러니까 너무 적게 시장에 개입하기도 그렇고 너무 많이 개입하기도 그런 지금 현재 추세이다. 결국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도 고려돼야 됐고 지금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그 주체나 우리 국민과 또 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주체들이 비교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또 특히 우선순위가 어디에 더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는 시점으로 되어 있고 그 여러 국가들 EU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데를 봐도 비슷한 고민들이 사실 진행되고 왔던 것이고 지금도 진행되는 것을 좀 발견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걸 좀 이렇게 간단히 표현드리면 타의적인 수동적인 제어에서 참조 표준으로 하는 단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그 표준을 이제 갖춰 나가는 것. 그래서 생태계라는 얘기를 쓸 때는 생태계라는 거는 지금 한 밀림의 이 행위자들이 있는 거, 동물, 초식동물부터 동물들 혹은 뭐 식물, 동물이 있고 인간이 있고 모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모든 참여자들이 어떻게 자기네 이해관계를 양보하는 선까지 가지면서 최소한의 만족도를 공감하고 그래서 전체의 만족도와 이해관계가 균형을 가지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능동적인 제어로 이제 갈 수 있겠다라는 개념으로서 생태계적 관점에서의 진행 방향을 지금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발적 표준이 필요한가라는 저쪽 방향, 저 세 번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뭐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이 새로운 변화 많이 있고요. 시장도 뭐 사실 굉장히 많이 새로운 틈새 시장이 개척되고 있고 신기술, 기술은 뭐 엄청난 지금 영역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고요. 또 참여자들이 자발적인 컨센서스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어느 쪽만 손해보고 가기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점이고요. 또 시장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지고 그래서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조금 새로운 관점에 새로운 시각도 좀 필요하겠다. 그것이 이제 생태계 개념이고 이게 보통 말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라는 개념에서 그 행위자 이쪽에 액터라는 부분이 한국말로 행위자잖아요. 플레이어라고 환경, 조건, 가치. 그다음에 요게 중간이 요 안에 이제 컨트리뷰터와 행위자들이 이렇게 그냥 크게 세 개로 크게 대분류를 한 겁니다만 뭐 이거 말고라도 사용자와 리더와 컨트리뷰터 말고도 더 나눌 수는 있으나 대체로 그냥 큰 분류고요. 그다음에 그 플랫폼에 의해서 적용 응용되고 사용 이익을 내는데 수요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발전하고 상호 교류하고 하는 그런 지금 해서 가치 창조를 해나가는 그런 지금 얘기가 됩니다. 그 개념들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생태계라는 거를 얘기할 때는 범위 설정이 먼저 한번 필요하고요. 생태계 바운더리. 우리 제품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뭐 나름 바운더리가 하나 있고요. 단순화해서요. 생태계 활동도 주 활동과 보조 활동. 주 활동은 최종 고객을 대상으로 생산에 전달해 고객이 소비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즈니스 활동. 보조는 이 주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과 직접적이진 않지만 필요한 지원 활동 일체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성립되게 되고 도메인이 이제 정의되는데 도메인이란 생태계 참여하는 주체들의 이제 집합체로서 생태계에 수행하는 비즈니스 속성에들아 수익을 있고 그런 도메인의 행위자일 수도 있고 기능 뭐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이제 표현되는 개념이 이제 도메인입니다. 여기서 이 참여자들이 상호작용이 이제 잘 돼야 되겠고 균형을 찾아 나가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안전으로 조금 이제 범위를 구체화시켜 보면 주 활동에는
법 기준 제정, 설계 제조, 안전 인증, 유통 소비, 사고 대응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횡으로 나열할 수 있고, 보조 활동은 제품 안전 기반 조성, 제품 안전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전문기관 역량 강화, 인적 지원 양성,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장기적으로 인력 양성하고 더 저변 확대를 하고 전문기관도 더 키우고, 제품 안전 국민의식 제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문화적인 사실 그 변화도 이제 따라와야 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높아진다는 게 사실 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범위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화장술로 이제 대처하는 단계도 있고요. 보통 이제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굉장히 이제 잘 보이기 위한 실질적인 책임감보다는 잘 보이기 위하고 실속을 차리려고 하는 쪽으로 가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진정한 이제 사회적 책임과 혹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모든 것을 다 내놓는 비즈니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문화와의 변화, 의식 전환 이런 거와 지금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보조 활동으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정립은 이건 뭐 보시면 되실 거고요. 제품 안전 인증 프로세스도 지금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준 설정하고 안전 인증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지금 정부 표준기관, 생산업자, 검사 시험기관, 인증기관, 유통업자, 정부 생산 유통업자, 뭐 소비자 여기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해관계 최대 그 마지막 단계의 이 소비자인데, 그 뒤까지 보면 주로 정부와 정부에 관련된 기관들, 그다음에 기업이라는 생산업체, 또 유통업체, 소비자, 그런 분류가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참여자 기관이죠. 그냥 소비자를 위한 NGO, 뭐 소비자 단체, 뭐 다양한 그 소비자 권익에 대한 쪽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참여자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안전 액터들을 이제 해보면, 정부기관이 일단 리더고, 시험 인증기관 공헌자고, 소비자와 소비자 그 보호 그 NGO들도 이제 사용자 쪽, 제품 유통업자 중요한 이제 사용자이자 제조업체 그 공급자이고요. 협회 뭐 미디어 그 좀 제3 섹터들은 이제 공헌자로 지금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원래 자연 생태계 개념으로 아주 원론적으로 놓고 보면, 누군가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 정부가 꼭 시작해야 되느냐, 정부가 주도해야 되느냐, 그런 개념이 원래는 없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누군가가 이게 방아쇠를 당기고 이끌어가는 초기 단계의 트리거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방아쇠 당기는 자, 누군가 이 버튼을 누르고 트리거가 필요하거든요. 그 트리거는 우리 한국 경제가 진행되어 오고 성장해 오고 한 과정을 본다면 정부의 역할을 그렇게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과 향후 상당 기간은 저는 이 제품 안전에서도 비록 많은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잡고 한다고 하고, 그 중에 정부가 한 액터라, 원 오브 액터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지금 중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다른 EU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아주 굉장히 제품 안전에 관한 한 이름은 굉장히 순박해 보이고 자율적인 기구 같이 보여도 굉장한 규제나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주도하고 있고 뭔가 이끌어가는 그런 사례에서도 사실 좀 확인이 좀 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이제 아까 구체적인 액터들의 역할들이고요. 이거는 뭐 길게 지금 설명을 안 드립니다만 대략의 여러분들 느낌을 잡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액터들이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할들의 조정이 뭔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제품 안전 생태계의 플랫폼으로서 이제 이게 조정이 되고 돼야 되겠다. 여기에 이거를 이끌어가는 것도 어떤 부분은 이제 뭐
정부의 역할이 또 필요하고요. 나중에 점진적으로는 소비자나 기업 쪽에서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런 것을 제안을 하긴 하지만 당장은 단기적인 우리 목표는 그리고 보다 좀 효율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정부 기관의 역할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하나는 제품안전정책포럼이라는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틀을 잘 잡으면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이 포럼과 제품안전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두 가지 플랫폼으로 놓고 여기에 사실 종합적으로 히든 액터로서 단기적으로는 그 정부 기관이 아직은 좀 같이 공동 조율을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제품안전 정책 포럼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구체적인 안을 요건 좀 많이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제품안전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는 사실 이 지금 정보에 대한 좀 통합적인 운영, 이 제품 안전에 대한 요게 뭔가 총괄 시스템과 구체적인 그 기구가 조금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사실 드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드린 거를 포럼과 정보 시스템의 그림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 전체 정부 기관과 그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안전 정책 포럼의 그 발전 방향과 아이디어를 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포럼은 지금 저희가 생각해본 기본 운영 그 방침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도를 짜보면, 이제 회의가 있고, 그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운영 결정을 하고요. 사무국이 있고,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거는 해외 것을 조금 이제 본따기도 했고, 저희들 그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KTC의 최고모 부원장님도 좀 좋은 의견을 주신 바 있고요. 그래서 그 감사드리는데, 이 정책 분야는 제품안전 정책 포럼이기 때문에 정책 분야는 반드시 있고, 여기서 여러 그 이해관계가 조정돼서 정부에 전달되는, 그래서 실질적인 집행되기 안이 마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매개체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는 정책하고 제도라는 SC는 이거 서브 커미티라는 의미입니다. 이 위원회 아래 두 분과, 어떻게 보면 분과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하위 단위, 시장 감시 영역, 그래서 정책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고, 또 기술 부분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정책 영역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을 기술에서 할 수 있는 큰 영역이다. 그래서 이 기술위원회를 두는데, 기술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사실 상호 간에 굉장히 많은 교류가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도 기술에서 나오지 않는 한 될 수 없고, 기술만도 유일한 답을 또 정답을 낸다고 볼 수 없고, 결국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현실을 개선하고 미래를 좋은 진로를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보면 기술위원회는 크게 이제 세 분류인 우리 지금 제품 안전 영역의 전기용품 서브 커미티, 공산품 서브 커미티, 어린이용품. 그 다음에 기술은 워낙 이 아래 단위도 이 서브 커미티 안에서도 전기용품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작업반을 이제 조금 더 둘 수 있고, 지금 현재 얘는 뭐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숫자는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현실적인 조율에 의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또 작업 그룹이라는 것이 또 현실적인 제약과 뭐 인력과 예산의 제약 속에서 좀 운영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제품안전 정책 포럼이 다양한 행위자들이 여기 이미 아까 생태계 모델에서 추구하려는 것을 이걸 도구화해서 이 기술위원회와 정책위원회 혹은 그 다음에 이 지금 서브 커미티에 기업도 참여하게 하고 소비자 쪽도 참여하게 하고 뭐 여러 하여튼 그 이해관계가 여기 다 한번 녹아 들어가고, 그 이후에 정책이 실제로 그 실행되는 그런 지금 플랫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 조직별로 역할을 간략히 이제 썼는데, 아마 이건 보시면 이제 아실 것 같고요. 아까 그 이름들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중점 추진 과제들을 보면 요 비전과 전략 테마는 뭐 앞서 다 우리 국회의원에 하는 것에 많이 지금 따른 것이고요.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제품 안전 생태계 인프라 조성이 이제 1 내지 3년 동안에 지금 이 포럼의 그 많은 그 참여 이해관계가 많이 실현되고 그런 흥미와 동기유발을 일으키고 이 오늘 참여와 뿐만 아니라 의견을 개진하고 포럼이라는 기구에 좀 더 많이 그 의견을 유입하고 그것이 개선되는 것을 같이 토론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1, 3년의 과제고요. 선진 제품 안전 기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정책이나 기술 영역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안전 문화 조성 및 확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안전 교육서부터요. 문화적인 확산 굉장히 그 동시에 이루어지는 물론 문화 확산과 안전 교육이 3년 과제로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그 초석이 다시 한번 예전부터 중요했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 좀 재출발을 한 그런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선진 제품 안전 문화 정착을 가면서 1단계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2단계 2017년 지나면 한 2년 정도 잡고요. 2, 3년 여기 잡고 2단계를 완전히 그 구현해서 보다 조금 선진적인 보다 그 개선된 쪽의 프로그램과 제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3단계는 이제 2020년까지 플랫폼을 고도화시켜서 조금 더 자생적을 확실히 굳건히 가지게끔 하는 것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자생력을 가진 자율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참여에 의해서 제품 안전이 논의되는 그 단초가 마련되기만 하면 사실은 굉장히 정책도 정책 피드백이나 정책 성립도 굉장히 지금 또 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프라가 이제 수년 동안에 많은 그 정비돼야 될 과제는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종합적으로 결론 및 정책 제언을 보면 뭐 조금 요약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요약판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제품 안전 민간 그룹에서 주재하고 정책 당국에 제안한 것이 결국은 마지막 단계의 그 모습인데 제품 안전 정책 생태계라는 개념으로 그거를 한번 약간 이상적인 마음도 섰고 현실적으로 그 길로 가고 싶다라는 또 완전히 못 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자 간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진화해야 된다는 건 조금 학술적인 단어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참여자들의 역할도 조금씩 이제 변해 나가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것. 자율성과 강제성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건 굉장히 역대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고 사실은 수많은 이제 변동이 있었습니다. 양극단을 축으로 해서 어느 지점을 계속 왔다 갔다 한 것도 역사적으로 사실 있었는데 결국은 자의적이고 능동적인 제어 정책이 앞으로 한 상당 기간은 필요하고 우리 한국의 현실을 놓고 보면 기업이나 소비자나 정책 당국이나 다 정책 당국이 무조건 이끌어오던 경제 그 생각 방식에서 이 제품 안전에 대해서도 일단은 소비자나 기업이 책임진다라는 쪽의 의식으로 전환되고 그 책임 주체로서의 명확한 위상 정립은 뭐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사실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은 뭐 지금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부분은 아까 정책 그 포럼 말씀드린 데서 말씀드려서 이상 뭐 줄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그 토론하시는 분들하고 종합적으로 뭐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패널들 앞으로 나오시죠. 지금부터 패널 토론은 경희대 이덕주 교수님께서 패널 소개 및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 제1세션 제품 안전 생태계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1세션 사회를 맡게 된 경희대학교 이덕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그 1세션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뭐 이미 좀 소개가 됐지만 방금 그 제1세션의 주제 발표를 해 주신 인하대학교 손동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분의 이제 토론자가 참석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오신 이승우 국장님이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분은 한국경제신문의 오춘호 논설위원이십니다. 다음에 ISO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문은숙 의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최금호 부원장이십니다. 앞서 이제 손동원 교수님께서 제품 안전 생태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제품 안전 생태계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는 두 가지의 어떤 그 기구라 그럴까요? 어떤 조직을 좀 소개를 해 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포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보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제 이 플랫폼을 소개해 주시면서 특히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제품 안전 정책 포럼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진행돼 나가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 연구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네 분의 이제 토론자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제가 보기에 이제 맨 오른쪽에 계신 그 최금호 부원장님부터 시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여받은 시간이 1시간인데요. 이미 발표 시간을 합쳐서 1시간이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은 좀 한 5분에서 7분 정도로 뭐 타임 매니지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KTC의 최금호입니다. 저희 KTC는 글로벌 종합 시험인증기관을 지향하는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시험인증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오늘 그 손 교수님께서 발표한 자료에 좀 일부 언급이 된 게 제품 안전에 있어서 그 생태계의 중요성, 특히 그 시험인증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원래 지금 핸드아웃을 좀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그 두 번째 최근에 이 제품군들이 그 안전 제품이기는 하지만 그 라이프 사이클이 엄청나게 짧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휴대폰 정도는 아니지만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그다음에 융합 제품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증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술 기준을 제정하고 또 그거를 해석하는데 그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또 그 시험 인증기관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것들이 출발된 제품 안전 정책 포럼에 아까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 정책 포럼, 그 정책이 기술을 뒷받침하고 기술이 정책을 서로 호환 관계에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저는 그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또 시험 인증 기관의 신속한 서비스를 하는데 현재 정부 차원에서 관련한 게 그 전기용품 안전법 또 공산품 의료용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약 한 350여 개의 품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용품에도 11개 제품군에 172종, 뭐 공산품, 의료용품 등 실제 이게 350개에 그치지 않고 신제품, 융합제품이 이거는 뭐 몇 개월마다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규격의 해석 혹은 거기에 대한 그 신속한 정책 결정이 아주 시급하고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 시험기관 혹은 인증기관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아까 생태계 조성하는 그림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발표한 자료 중에서 기술위원회 운영이라는 어떤 생태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누가 이런 기술위원회에 참여할 건가? 그거는 바로 최종적으로 우리 KC 규격이 IC 규격하고 일치하고 일부는 우리 신기술이 있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그거를 고시하고 또 그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시험인증기관이고 제조회사는 그거를 그 규격에 의해서 표준에 의해서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참여자들이 기술위원회에 시험인증기관, 제조업체, 필요시 정책당국이 참여하면은 이런 일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되고 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의 얘기도 되고 그거를 서브 커미티 혹은 테크니컬 커미티에 상정해서 또 정책 당국에 보고하면 그걸 정책 당국에서는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신속하게 정책 결정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참여를 통해서 이런 기술위원회 참여를 통해서 최고의 또 가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시험기관은 그런 어떤 확정된 기술 기준에 의해서 신뢰성 있고 안전한 시험을 통하고 기업은 그 기준에 의해서 제품을 검증하고 정부는 확실한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는 제품이 안전 제품을 넘어서 신제품, 융합제품이 이런 주요 품목을 발굴하고 또 새로운 경제 버팀목이 되어서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제품안전 정책 포럼에 참여자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제품안전 정책 포럼이 실질적으로 기술을 기반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가 그거를 실행하고 하는 시점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모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네 분의 토론자분의 토론을 다 듣고 마지막에 손동원 교수님 주제 발표자의 어떤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자로 나오신 오춘호 논술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생태계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제품 안전에 대해서 생태계가 중심에 대해서 한번 이끌어가 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생태계로 하면 보통 우리가 동물의 생태계, 근데 동물의 생태계는 진화가 있고 인간의 생태계에는 혁신이 있고 그러면 어떤 안전 생태계는 진화와 혁신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안전 생태계에서 진화와 혁신이 같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물론 여기 기술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 정책위원회가 두 개가 소통과 원활한 소통과 어떤 활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생태계 활력을 위해서는 소통과 조정이 중요하죠. 최근에 폭스바겐 사태로 보듯이 폭스바겐도 결국은 소통이 없었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지배 구조나 어떤 기업의 어떤 하고 그다음에 어떤 독일의 어떤 그런 이런 감시 기구하고 소통이 없었다는 걸 반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통과 조정이 생태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 그래서 어떤 이 생태계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중간에 어떤 들어가는 어떤 이 소통기관. 실제로 미국에서도 어떤 CPSC나 UL 이런 데서는 가장 어떤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어떤 UL에서 필요라면 바로 어떤 미국의 CPSC에 연락을 해서 같이 만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고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플레이어들의 소통을 할 수 있는 포럼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태계 내에서의 어떤 그런 소통이 중요하다. 그러면 생태계 밖에서 이 생태계 위에 어떤 포럼은 이 어떤 역할을 갖춰야 할 때 제가 볼 때는 문화다. 그러니까 어떤 안전이 중요시해야 되고 안전이 생활 속에서 뿌리 박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문화다. 그 문화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포럼이 있는데 일본에도 어떤 이런 포럼이 있는데 일본의 어떤 제품 안전 포럼은 결국은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일본의 어떤 정부의 협찬을 받아서 어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런 포럼은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유럽의 포럼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화의 확산, 이게 많이 중요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생태계 어떤 밖에서의 어떤 그런 소위 생태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어떤 그런 것은 안전의 확산을 위한 어떤 문화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통과 문화의 중심축으로서의 포럼이 필요하고, 그 포럼은 아까 말한 어떤 기술위원회와 안전적인 어떤 정책위원회 중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춘호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진화와 혁신이 공존하는 제품 안전 생태계라는 의견,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문은숙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SO 소비자 정책위원회 내에 제품 안전 작업반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단위의 제품 안전 생태계를 논의를 한다면 제품 안전 작업반이라는 곳은 60여 개의 국가가 참여해서 국제적으로 제품 안전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는 또 논의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기술표준원이나 우리 산업체나 기관에서도 많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앞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선 이제 첫 번째 그 제품 안전 생태계에 있어서 이 말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좋은 말이긴 한데 뭔지 몰라서 서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게 뭐냐 그러다가 용어에 대한 피로감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지금 앞에서 발표하거나 토론하는 사람들은 이미 몇 차례 토론을 했지만 여기 아마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개념일 수 있고, 여지껏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품 안전 생태계가 왜 등장을 했느냐 할 때 아주 우리의 책임은 아주 분명한, 왜 갑자기 제품 안전 제도, 제품 안전 문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제품 안전 생태계라는 거를 국가기술표준원이나 제품 안전 협회나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를 하느냐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품 안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가는 방향의 제일 중요한 지침을 소비자의 니즈로 놓고 있습니다.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필요, 불만이나 여러 의견을 축으로 놓는다면 과연 그렇게 봤을 때 산업체의 현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품 안전 제도, 그리고 기관들이 여러가 있기, 그런 사이에 혹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나 니즈와 산업체의 현실이나 제도 간에 서로 융합하지 못하는 갭이 있지 않느냐, 어딘가 사각이라고, 누구는 사각지대라고 보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통합된 눈으로 한번 보고자 하는 게 저는 제품 안전 생태계의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제품 안전 제도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지금 국제적으로도 회의에서나 얘기를 하는데 매우 제도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들려면 매우 소모적인 그 제품 안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제품 안전 사고는 예측 없이도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할리 법칙처럼 징후가 있었지만 미처 못 발견해서 발견하기도 하고, 불쑥불쑥 튀어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 형태로 제품 안전 정책이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집된 그 제품 안전의 전문가 그룹, 결집된 제품 안전 그룹의 소통의 채널, 이런 것들이 미흡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거를 이제 좀 더 탈피해보자. 제도적 장치도 좀 돼 있고, 이제 여러 분야의 행정학 분야, 경영학 분야, 소비자학 분야,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산업체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제품 안전 협회도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각각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제품 안전에 둘러싸여 있는 자원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봐서 그걸 좀 소모적이지 않게, 낭비하지 않게 한번 결집을 해보자라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제품 안전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는 높죠. 그런데 사실 미국의 제품안전위원회나
또 뭐 유럽은 조금 뭐 국가 간의 결집체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매우 자원이 부족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가기술표준원 내 제품안전 정책국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정책을 다 만들어내고 있다고 본다면 사실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적은데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이렇게 높으니까 자꾸 올라갈 거고 산업체는 그거에 또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글로벌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있는 자원을 정말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보겠느냐라는 접근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이 제품 안전 관리 제도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국가기술표준원이 선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 제도가 아니라 제품 안전 사회 제도로서 이제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산업체나 소비자 단체를 파트너로 해서 거기에서 정책 의제가 나오고 거기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거기에 의견이 결집돼서 유럽의 경우처럼 유럽은 의회하고 유럽 집행위원회가 싸우는 게 아니고 소비자 단체가 집행위원회하고 손을 잡고 국회의회에 가서 싸움을 하거든요. 이거 해달라라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앞으로 제품 안전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해나가겠다라는 것을 저는 어떻게 보면 제품 안전 생태계라는 접근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럴 때 몇 가지 점을 이제 좀 연구를 하신 분들한테 좀 제안을 드리면 그 연구 목적이나 필요성에서 밝힌 것처럼 제품 안전 생태계의 주요 국가 사례를 한번 비교해서 그거의 시사점을 찾겠다고 하는 것을 좀 정말 좋은 나라의 예를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잘하고 있는 축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느 나라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 나라는 그렇게 한대라고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품 안전 생태계적 접근을 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뭐였었는지라는 점을 우리가 이 생태계 운영 그 계획을 세우는데 좀 반영했으면 하는 점 하나고요. 여전히 그 우리가 뭐 안전 규제 완화 얘기하면서 안전 규제도 뭐 대상에 자꾸 거론이 되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뭐 각국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과 완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과 정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고 있지 그거를 한 방향으로 완화다, 강화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분야에 집중해서 규제를 할 것인가, 어느 분야는 규제의 대상, 안전이라는 목적으로 규제의 대상에 넣을 필요가 없는가라는 필요냐 안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구분을 할 뿐이지 제품 완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고 유럽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사전 예방 원칙을 일반 제품 안전 지침에 넣자고 지금 유럽의 소비자 단체들이 결집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자꾸 이게 뭐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일방적인 접근은 안 했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시간이 됩니까?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유럽의 경우를 우리가 사례를 정말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을 잘 들여다보면 유럽이 왜 그렇게 뭐 거기 뭐 여러 국가가 모여 있지만 유럽에는 그 정부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가진 그러니까 뷰크와 아넥이라는 아주 튼튼한 소비자 단체의 파트너십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 안전의 원칙이건 어떤 법안에 새로 초안이 만들어지건 우선 그 소비자 단체들과 그 입장 정리를 같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입장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산업체들이 전부 회람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가지면서 그게 다시 오면 또 이런 포럼과 같은 곳에서 또 다시 다 여러 주체가 모인 상태에서 검토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아예 거의 그 정기적으로 상설화하는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쪽이 불만이다. 이거는 뭐 너무 소비자 편에 치우쳤다. 이건 뭐 산업체 편에 치우쳤다라고 하는 시행착오를 매우 줄일 수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제 그런 모델을 이 생태계에 연구하시는 곳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다면
좀 더 실감나는, 우리가 왜 생태계를 지향해야 되지? 생태계의 주체가 공동체인데 공동 주체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하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포럼과 관련해서는 포럼의 그 ISO의 구조를 똑같이 거기다 대입을 하셨는데 그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ISO는 각각 회원 국가들이 편익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서 회비를 내가면서 참여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포럼에서 저 구조를 가졌을 때 민간 전문가들이나 소비자 단체나 어떤 편익에 대한 또는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 포럼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 같은 것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은숙 의장님께서 그 생태계 제품 안전 생태계와 포럼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그 국제적인 활동 중심으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 이승우 국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품 안전 생태계 구축 방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앞서 발제자분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뭐 메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나라의 이제 제품 안전 정책 이런 부분들을 이제 총괄하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한테는 좋은 격려도 되고 또 채찍질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제품 안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품 안전 생태계 했을 때 이 제품 안전 생태계를 돌아가게 하는 근본 원인은 뭘까라고 보면은 저는 가장 큰 기여자가 불법 불량 제품을 만드는 기업가들이 아닌가.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 시험 기관에서 잡을 잡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이제 그분들 덕택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원래부터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면 저희들이 필요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 안전 생태계를 돌아가게 하는 근본적 원천적인 동의는 아마 불법 불량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업의 본능이 뭡니까? 이윤 창출이죠. 이윤 창출 없이 그런 동기가 없이는 나쁜 저가의 부품을 사다 쓴다든가 아니면은 기준보다 미달한 제품을 만들 그런 동인이 없겠죠. 그분들도 먹고 살려고 이제 그런 활동을 가기 때문에 이런 활동은 최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로마 시대에서부터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빵 크기를 조작을 해가지고 팔다 보니까 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성당 앞에 빵 크기 모양의 부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빵을 대보고 소비자들이 이게 정량의 빵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과거부터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거죠. 현실 사회에서도. 그렇게 보면은 이 불법 불량 제품에 대한 유혹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도 아마 미래까지도 계속 기업들의 어떤 강력한 그런 동인에 의해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제품 안전 생태계 이런 부분들은 또 같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각자의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플레이어들이 그런 이제 어차피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상황들을 해결하고 보다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그런 장들이 아마 이제 오늘 정책 안전 포럼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불량 제품 이런으로 인한 소비자의 어떤 피해 사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실패 영역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실패 영역에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국가든지 정부 주도로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각자의 플레이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닌가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제품 안전 생태계가 건강하게 완료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각각의 이제 그 생태계 그 플레이어들이 거기에 맞게끔 이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이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법과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저 판매업자들이 제대로 그 이행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 제도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고요. 또한 기업들은 뭐 물론 본능적으로 어떤 그런 유혹에 휘달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나마 그 법과 제도를 통해서 거기에 맞게끔 제품을 생산을 하고 안전 기준에 맞는 그런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고요. 또한 그 시험 인증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제품이 제대로 설계되고 생산됐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할 때 또 생태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 유통업자 거기에서 걸러지지도 못한 그런 제품들이 다시 그 시장에서 흘러다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우리 소비자 단체들 여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또 그런 제품들이 제대로 우리 소비자한테 가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 감시 기능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나서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 접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제품 안전 생태계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혁신과 그 다음에 진화 이런 부분들이 가미되고 또 소통 플레이어 간의 소통이 들어가서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기능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술위원회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부의 어떤 제도 개선에 인풋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 국내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제품 안전 생태계에 대해서 그런 플레이어들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또 한 가지가 한번 또 중요한 요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제 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국가 간에 이제 국경이 허물어지고 제품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어가지고 한 국가만의 어떤 생태계를 가지고서는 이것들이 제대로 소비자의 안전이 보호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제품 안전 분야에서의 어떤 국가 간 협력 이런 부분들이 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추가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비근한 예로 미국 같은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이런 3개국 간에는 아마 규제 담당 기관 간에 제품 안전 서밋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한 국가에서 리콜을 하면은 다른 국가들도 따라서 공동으로 리콜을 해주는 이렇게 트리레터럴 리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어떤 각 생태계 간에 또한 협업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소비자의 어떤 위해 방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구축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저희도 아마 이제 그런 국제적 활동, 국제적 협력, 더군다나 저희들이 FTA 체결하면서 저희들이 생산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이제 공산품의 얘기입니다만은 한 70%, 80%가 저희가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7, 80%가 지금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저희들이 그 국가의 제조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어떤 공조 이런 부분들이 또한 생태계에서 한 축을 담당을 해가지고 사전적으로 수입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국가 간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런 원인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기능도 우리 제품 안전 생태계의 한 축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제품 안전 정책국에서도 그런 방향에서 제품 안전 정책을 좀 마련을 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앞서 저희들이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랑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예, 상대하는 고객에 따라서 그 제품 안전에 관한 목소리가 완전히 다 틀립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 분들과 만날 때는 어떻게 좀 제발 그 불법 불량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좀 강력히 제재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또한 기업들 분들과 간담회를 해보면은 우리 시험 인증 기관들이 문매를 맞습니다. 인증 기간이 너무 길다. 시험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너무 간섭이 심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이제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안전 정책이 추구해야 될 방향 이런 부분들이 어디가 과연 균형점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 수준에 맞지 않게 너무 늦어진다든가 아니면 또 뭐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고민이 있다라는 점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예,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1세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